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마치 빅텐트 창당대회. 마치 어제 그러니까 빅텐트의 키맨 4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네,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렇게 다 모였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들을 나눌까 관심이 집중됐는데 덕담,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들 나눴고요. 그래서 빅텐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마치 창당대회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였는데 요 무슨 얘기들 했는지는 직접 듣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책 출간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 돕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지금 한강 정도의 차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희망과의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가 놓여 있다. 가치와 비전과 또 철학과 목표가 저희와 맞는 부분이 확인이 완벽하게 되면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낙연, 금태섭, 이준석, 양양자 4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 보면 이준석, 양양자 요 사이에는 좀 가까워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강, 다른 데가 한강 정도라면 여긴 청계천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여기 방금 들으신 음성에서는 안 나왔지만 어제 참여했던 그 측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이준석, 이낙연 요 두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긴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연대 방식을 두고 살짝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요한 덩어리가 바로 민주당의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이 될 텐데요. 네. 여기는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네. 잠시 후. 4명이 다 탈당합니까? 기자회견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네, 9시 40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4명이 모두 기자회견에 참석할 거다라고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예. 다만 한 가지 작은 변수가 윤영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이렇게 4명의 원칙과 상식인데 윤영찬 의원에게 어떤 변수가 등장했나요? 윤영찬 의원이 좀 흔들린다라는 정보를 갖고 제가 어젯밤에 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한테 전화로 물어봤는데 네. 윤영찬 의원도 다른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한다. 탈당할지 말지를 살짝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감지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 결과는 9시 40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이 내일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 이낙연 측은 탈당한 다음에 바로 연대하는 쪽에 보폭을 빨리 가져갈 것 같습니다. 측근한테 또 물어봤는데 선거에서 같은 당이라고 해서 기호를 같이 받으려면 네. 2월 14일까지는 실무 작업을 다 마쳐야 된대요. 예. 근데 그 직전에 연휴가 있잖아요, 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하고 당장은 이낙연 플러스 원칙과 상식 요 연대가 가시화될 것 같아요. 방식은요? 방식은 원칙과 상식 주도로 창당을 하고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가는 방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도권 다툼 같은 건 없어요? 있을 텐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측 그룹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되게 아쉬울 거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이 먼저 띄우는 그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다 동의가 됐다고 해요. 제가 어.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측 그리고 원칙과 상식 측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흐름을 잘 짚어주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예.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어제 예고했던 대로 여기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의원회관에서 이게 다 열렸거든요.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예. 이쪽에서는 이제 조홍천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아하. 요 대각선에서는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그 옆에서는 민주당 선거제도 토론회가 있었어요. 아하. 다 동시간대에 열렸습니다. 이제 예. 그래요. 이게 이제 다 약간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토론회 참여해가지고 발제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선거제도가 아직 민주당이 가닥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병립형으로 회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표결을 양당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같은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법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빅텐트가 굉장히 강하게 추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흠.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각자의 지분, 당에서의 지분 그리고 비례에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비례 의석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냐가 이제 아주 실무적인 얘기고 네. 오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사설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서울신문 사설 제목은 이겁니다. 제3세력 빅텐트 비전 없으면 모래성 될 뿐이다. 한국일보 손잡는 제3지대 반윤 반이 넘어 가치와 비전부터. 국민일보 새불리는 제3지대 새로운 가치와 아젠다 말해야. 그래서 이제 제3지대가 뭉치는 것은 어디까지 뭉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이제 언론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두 세력이 뭉치냐 세 세력이 뭉치냐 이건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뭉치긴 뭉칠 거다. 예, 어디까지는 약간 최소한 뭉칠 것이다. 이렇게 한 네다섯 개가 다 같이 가기는 한꺼번에 각계각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언론도 보고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비전이 뭐고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달랐는데 그럼 뭐를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냐. 약간의 톤과 요게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양자 대표도 아까 전에 뭐 딱 그 발언이 가치와 비전과 철학 이 얘기를 아까 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사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는 뭐 뭉치면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나 소위 말해서 고학력층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뭉친다고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1+1이 3이 아닐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한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잘 결합을 해야 사실 3 아니 4,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물밑에서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네네.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두 번째 이슈로 일단 넘어가죠. 네. 이태원 특별법 단독 통과.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어요. 어제 오전까지 막판 협상이 이뤄졌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뭐 열심히 협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민주당이 작년 4월에 발의를 했고 6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상임위 법사위 차원에서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음흠. 그러다가 최근에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했었던 거고요. 네. 최종 처리했던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꺼냈었던 중재안 이게 바탕이 됐습니다. 예. 핵심 쟁점이 특조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 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특조위해서 사고 원인 밝히자 이런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 정쟁만 유발한다라고 해서 특조위는 하지 말자라고 했었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조사 규모랑 기간 같은 거 좀 축소해서 특조위를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된 거군요, 양쪽이. 네. 예. 다만 원래는 특조위가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원한 내용이었는데 네. 이건 결국 빠졌어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쓰게 되면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제2 요구하게 되면은 3분의 2, 그러니까 출석이 의원의 3분의 2를 뚫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미 쓴 상태이기 때문에 또 쓰긴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고요. 어제 그 브리핑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자, 이태원 특별법. 그러니까 조사 규모랑 기간은 좀 조정이 됐습니다만 끝내 합의는 발발되고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조정을 했으면은 웬만하면 좀 합의해가지고 좀 통과시키지 양당 모두 조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여당이 그러니까 뭐 특조위 자체를 굉장히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세월호 특조위도 사실상 별로 이제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유족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상 규명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뭐 이제 시민사회의 논리가 있으면은 그것도 좀 받아들여주는 이런 모양새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는 네. 거부권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에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제2요구권 요청할 거냐 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김건희 특검법도 그런데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이런 열망을 외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선거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리고 거예요. 거부권을 연속으로 2번 쓴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 유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 요거 뭐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거 민주화 이후에 좀 말씀드리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8건이에요. 8건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3개, 그리고 특검법 2개. 그래서 이게 8개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거부권은 이미 집권 2년이 안 됐는데 쓴 분인데 지금 이것까지 좀 쓴다라는 게 뭐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별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제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태원 특별법 통과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죠. 네, 이재명 퇴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 상황을 보통 그 권혁기 정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거든요. 네. 어제도 그 브리핑이 있어서 기자들이 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 자택으로 귀가하고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하게 된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왜 이제 깜짝 놀랄 결정이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 권혁기 실장이 이틀 전만 해도 회복 속도가 별로 안 빠르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회복해야 된다라고 좀 뭐랄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이틀 만에 상황이 바뀐 거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배경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당 내에서는 워낙 지금 당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탈당 릴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조기 퇴원을 결정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퇴원을 해야 뭔가 당무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네, 내부 단속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예. 때문에 자리 비우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올 메시지도 이렇게 당 통합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다만 퇴원 일성이 뭐 예전에 뭐 대전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네 봤었는데 현근 퇴근요가 됐어요. 이거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던 국회에 앉아있던 정성호 의원과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 간의 그 네. 문자가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지금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거죠?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예. 현근 퇴근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그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은 거죠. 현근 퇴근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 이렇게 하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까지 하고 정성호 의원이 뭔가를 치는데 뒤가 또 있습니까? 예, 뭐 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진이 잘렸어요. 네, 이게 뭐 손으로 좀 가리고 앞으로 이렇게 책상 밑으로 숙이면서 보냈는데 망원 카메라에 결국 다 붙잡혔어요. 정성호 의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어제 우리 뉴스쇼 인터뷰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하고 아마 국회에 간 것 같아요. 네, 인터뷰하고 국회로 돌아가는 길에 저 현근택 변호사 기사 언론 보도를 접했대요. 그리고 나서 당직자들한테 이거 좀 우리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마 보고가 됐는지 이재명 대표한테 메시지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성호 의원 말은 당의 중진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어제 친인 이낙연계에서 바로 또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그룹이었는데 당원 징계하는 거는 윤리심판원 권한인데 어떻게 뭐 측근이랑 대표 둘이서 뭐 그 수위를 흥정하고 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제 좀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아마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슈 자체가 뭔지도 뉴스쇼 청취자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어제는 이 뉴스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불거진 뉴스인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월 29일 그 지역 시민단체의 송년회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같은 당의 어떤 정치인 그 수행비서한테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인 거죠. 네, 그런데 현 변호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일단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뭐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하네요. 예, 일단은 뭐 퇴원을 당긴 거는 아무래도 그 비명들, 뭐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대표 이제 탈당하고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메시지도 내고 또 뭐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계속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계속 이제 뭐 안에서 병원에만 있기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지금 켜켜이 지금 네, 결제 서류가 이만큼 쌓여 그렇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도 지금 마찬가지고 어저께 얘기했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보겠다 그리고 메시지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보면 될 것 같고 네. 정성호 의원 문자는 저거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여줘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적절하게 이렇게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발언 조심하셔야 아니, 되는 건데 이건 저는 그렇게 의견이 봅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제 왜요? 의견이 왜 그래요. 저거는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고의적으로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왜 봅니다. 그렇게 추정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 내용들 자체가 저거 현근택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그 위쪽에 현근택 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산병원에 응급조치 잘 해주셔서 술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근택은 징계 어떻게 할까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전 8시 1분에 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부산 의료진들한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저거 보니까 제가 지금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가자마자가 아니에요. 되는 건가요? 저 오전 8시 1분은 네. 같은 날이 아니라 며칠 전날에.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며칠 전이면 그 사이에 날짜 뜨지 텔레그램은 않아요? 안 떠요. 텔레그램은 안 떠요. 네. 그거는 며칠 전에 문자고 그러면은 어저께 현근택 그렇죠. 현근택 연구원 부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먼저 묻는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물어본 거죠. 그럼 저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요. 이거는 뭐 이거 알아서 뭐 이제 판단하신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봅니다. 정성호 의원 사선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저게 안 찍히리라는 거 찍히리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안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약간 부산대 의료진한테 사과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의료진들 대한소아과 뭐 여기 청소년 의사회에서 뭐 고소고발도 하고 지금 약간 어수선하거든요. 부산 민심 달래기도 하고 그게 약간 사전 정지 작업으로 조금 깔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조금 전에 이 정성호 의원 문자와 관련된 건 이제 김준일 에디터의 개인 의견이고 그걸 그렇게 일부러 보여가지고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